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제4장 재배기술 데이터 작구체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작구체계란 토종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노동력의 발생 등 합리적인 농업 경영을 위해서 교육된 재배작물의 종류, 순서, 조합, 배열의 방식 이해가 잘 안 가시죠? 이 부분은 그냥 이해만 하십시오. 작구체계는 이런 뜻이다 라고 이해하십시오. 그 작구체계는 연작, 윤작, 합조는 윤한, 간작 여러 가지 또 방법이 있습니다. 자유작도 있죠. 그래서 작구체계는 본인이 어느 것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주곡의 대전법. 인간이 수렵 생활을 하다가 정착 생활을 하면서부터 농경을 하면서부터 정착 생활을 하게 됐죠. 그래서 농경을 하면서부터 정착 생활하고 이 생태계의 종속원이었다 생태계 지배자로 변신이 됐습니다. 초창기는 주로 식량 위주로 재배를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연작을 하게 됐습니다. 연작하다 보니까 토지가 계속 양부수탈이 되고 그래서 황폐화됐죠. 그래서 오랜 세월 하다 보니까 자꾸 생산성이 줄죠. 그래서 이제는 좀 땅을 놀리자. 그래서 이제 휴한이라는 개념이 도입이 됐습니다. 휴한 농법. 그래서 이 연작으로 지력 회복을 위해서 고려된 그러한 농법이다. 그래서 몇 해 한 번씩 땅을 놀리는 거죠. 그걸 이제 휴한이라고 합니다. 현대말로 휴경이라고도 하죠. 휴한은 휴경하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최초의 휴경은 경지를 3등분해서 3년에 한 번씩 휴경을 했습니다. 한 번씩 휴한하는 거. 그래서 작물을 돌려가면서 하면서 3등분해서 결국 3년에 한 번씩은 이제 땅을 놀리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놀리는 게 너무 아깝다. 그래서 거기에 놀리는 대신 땅의 비옥도를 높여줄 수 있는 통과작물 이런 거를 도입해보자. 그래서 오히려 이 지력을 좀 회복하자. 또 통과작물 외에 또 사료작물 이런 것도 넣어서 가축에 먹여서 가축에 나오는 그 구비를 다시 토양에 환원하는 그런 환원 농법까지 이제 발전이 된 거죠. 이 작구체계 중에 가장 이제 바람직한 게 윤작입니다. 윤작. 이거는 시험에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죠. 여러 작물로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종류의 작물을 이제 순차에 따라서 몇 년간 돌아가면서 재배하는 방식이다 라고 이해하십시오. 윤작 중에 이제 노포크식 윤작이라고 있습니다. 영국의 노포크 지방에서 시작된 재배법이다. 그래서 토양을 4등분을 해서 순무, 순타보리, 클로버, 슈퍼밀 이런 순서로 작물을 재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포크식 윤작 체계는 토양을 4등분해서 거기에 녹비작물까지 심고 또 토양을 입상을 시킬 수 있는 이런 작물을 심어서 결국 토양 지력을 유지하는 이런 농법입니다. 그래서 곡물을 2분의 1, 나머지 중경작물 2분의 1 이렇게 해서 휴한 대신 이렇게 4등분해서 녹비작물 또 중경작물을 재배한 게 노포식 윤작 방법입니다. 유럽은 이 방법을 도입하고 나서 식량에 급격한 증산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자유작. 자유작은 쉽게 얘기하면 그냥 돈 되는 거 심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의 경기나 가격 변동에 따라서 작물을 수시로 바꾸는 재배 방법. 그래서 다음에 뭐가 돈이 될까? 이거 생각해서 심는 게 자유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시장의 경제 흐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선택은. 그래서 자유작은 하종을 결정짓는 그 전환점은 수확했을 때 시장 시세를 가장 중요시하죠. 그걸 역산해서 파종하면은 이제 출하 시기 가격을 낮출 수가 있죠. 연작. 우리나라는 주로 연작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작물을 동일한 포장에 매년 재배하는 게 연작입니다. 이 사람도 식탁에서 밥을 먹으면 혼자서 독상을 하면 반찬 없어지는 거 한두 가지만 없어집니다. 근데 겸상을 하면 여러 있어 먹으면 반찬이 골고루 없어지죠. 토양의 양분도 똑같습니다. 특정한 작물을 재배하다 보면 그 작물이 선호하는 양분은 빨리 소모가 되고 선호하지 않은 작물은 소모가 안 됩니다. 거기에 계속 시비를 하다 보면 선호하는 거는 계속 스탈이 되는데
산화자는 자꾸 쌓입니다. 특정 농도 이상 나면 오히려 독성을 발휘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윤작 체결하다 보면 골고루 양분이 골고루 소비가 되기 때문에 토양 양분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윤작이죠. 그래서 작물을 돌려가면서 하면 양분 불균형이 해소가 된다. 그래서 윤작은 토양 비옥도도 높여주지만 양분 불균형도 해소시켜줍니다. 그러면 올해 내가 도마도 심고 내년에 고추 심고 후년에 감자 심고 그 다음 4년째는 가지를 심었다. 이렇게 되면 윤작이 될까요? 그거는 연작이 됩니다. 과가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네 가지 결과는 다 가지과 식물입니다. 같은 과끼리는 양분 요구도가 비슷하고 또 병원성 미생물이 좋아하는 성분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윤작은 과가 바뀌어야 되고 또 윤작 체계에는 토양 비옥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작물도 또 도입을 해야 됩니다. 녹비 작물을 같이 윤작 체계에 넣어줘야 진정한 윤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연작이 필요성, 작물의 경제적 가치가 높고 대천 작물이 없으며 연작에서 생산물 품질이 좋아지고 재배상, 기술의 숙달이나 판매상 편의 때문에 그래서 연작하는 데는 거의 단지화되어 있습니다. 특화되어 있고 그래서 한 가지 작물을 계속 재배합니다. 물론 토양이 비옥도는 떨어지고 양분의 불균형은 될 수 있지만 그래도 극복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극복을 해서 연작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연작하는 데는 경제성 있는 작물을 계속 생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를 하니까 재배 기술도 발달합니다. 품질도 높여질 수가 있죠. 또 결국은 이런 거는 특산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이런 특화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연작은 경제성을 앞세우고 또 재배 기술이 앞설 수 있는 그런 재배법은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토양의 비옥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 연작은 장기적으로 할 때는 조금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작물의 연작은 됐어. 연작에서 품질이 향상되는 작물, 사탕수수탄 양포다. 뭐 이거 일일이 다 외우십시오. 그건 좀 무리죠. 그렇지만 이해는 해두시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외워달라는 건 좀 무리지만 이해를 해주시고 또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또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연작에 해가 적은 것. 요건 다 화분과 식물이죠. 화분과 식물도 또 땅속 식물. 이런 거는 연작에 해가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도작을 논에서 재배했을 때는 0년 연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 개 논에서 수천 년 이상 재배했다는 기록도 있을 수가 있죠. 김포지방 나는 뭐 여기가 뭐 우리 벼재배 8,000년입니다. 몇천 년 됐습니다. 이런 문구도 더 구경할 수가 있었죠. 벼는 그래서 0년 연작이 가능합니다. 수도는 연작이 가능한 것이 토양의 유해 미생물 이런 게 사멸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독성 물질도 다 관계를 해주면서 다 배수가 될 수 있죠. 배출이 됩니다. 또 관계수가 보통 이 여러 가지 영양분이 많이 공급됩니다. 천연 공급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유독물질 다 배출을 시킬 수 있죠. 그래서 논은 0년 연작이 가능합니다. 이 논뼈를 밭에다 심으면 첫 해는 수량 저하가 없습니다. 이듬해는 급격히 수량 감소가 오고 3년 4년 지나면 거의 수량을 확보할 수가 없을 정도로 급격히 연작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뼈는 밭에다 심으면 연작 장애가 급격히 심해진다고 알고 계시면 되죠. 나머지 밭작물, 화분과 식물은 거의 연작 장애가 없다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뭐 원예작물 중에 주로 뭐 이런 종류들인데 크게 화분과 식물이나 땅속 식물은 연작 장애가 좀 적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1년 연작이 1년 휴작이 필요한 거 뭐 이런 정도. 뭐 이거는 지휘할 수밖에 없겠죠. 2년 휴작, 3년 휴작, 5, 7년 휴작, 10년 이상. 요거는 이해를 해 두셔야죠. 사람하고 인사. 요거는 10년 이상 휴작을 해야 된다. 가장 연작 장애가 심한 게 암하고 인삼이죠. 그래서 요거는 꼭 외워두십시오. 10년 이상 휴작이 필요한 작물이다 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수박, 가지, 뭐 고추, 이거 가지과 식물이죠. 가지과 식물, 감자. 가지과 식물이 대체적으로 연작 장애가 좀 심합니다.
박과식물, 박과식물, 요거는 가지과식물, 가지과식물이죠. 그래서 박과식물, 오이, 수박은 박과식물이죠. 이런 것들은 좀 연작장애가 심해요. 가지과식물하고 박과식물은 연작장애가 심한데 수박, 가지, 고추는 특히 더 심하다라고 알고 계십시오. 기지는 뭐 연작 그루탁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기지. 그래서 기지 현상은 동일한 작물 해마다 같은 포장에 재배하면 수량이 점점 감소해서 마침내는 수확을 거의 거둘 수 없을 정도까지 되는 게 이제 기지 현상이다. 이런 기지 현상은 연작을 했기 때문에 오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연작 장애다라고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지는 그루타기라고 해서 같은 작물을 해마다 심었을 때는 이런 기지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기지의 원인, 연작. 그래서 발생되는 그 조항은 주로 식물이 생산하는 물질이 쌓이는 독소, 또 병해, 충해. 이게 가장 그 기지 현상이고, 그 다음에 양분, 불균형이 또 기지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원인은 그냥 비료분의 소모, 토양에 있는 양분이 소모되고 불균형이 이루어지죠. 또 물리성의 악화. 그래서 석회 같은 성분을 집중 수탈하면 토양이 산성화된다. 이 화학비료를 계속 쓰다 보면 결국 산성화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화시키기 위해서 뭐 석회 같은 거를 공급을 해주는데, 이 석회 성분 같은 게 집중적으로 수탈되고 나면 토양이 산성화되죠. 그래서 가장 문제가 토양이 산성화되면은 작물 생육이 굉장히 좀 불리해집니다. 작물 생육에 가장 알맞은 토양 pH는 작물 생육에 알맞은 pH. pH는 대문자 써준다 그랬죠. pH는 수소다. 알파벳이 아니라 원소기호다. 원소기호는 대문자로 써준다. 그래서 포텐셜 하이드로겐, 수소라는 붙입니다. 그래서 알파벳에서 따와가지고 기호로 만들어 놓은 거죠. 기호화 시킨 거죠. 그 원소기호 때문에 대문자 써줘야 됩니다. 포텐셜 하이드로겐. pH는 1부터 14까지 있다고 그랬죠. 1부터 14. 7이 중성이라고 그랬죠. 작물 생육에 가장 알맞은 pH는 5점에서 6.5. 5.5에서 6.5. 그래서 5.5에서 6.5. 약산성에서 생육이 완성하죠. 그래서 작물 생육은 가장 알맞은 pH는 약산성 쪽이다. 5.5에서 6.5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십시오. 언제라도 이 문제 또 제가 이 문제 나오면 또 다시 한번 또 주지시키기 위해서 강조할 겁니다. 유독물질 축적. 연작하면 작물의 유체에서 나오는 유독물질이 축적돼서 기지 현상을 일으키게 된다. 이 뿌리에서 발생하는 게 주로 나오는 게 이제 수소이온이나 여러 가지 유독물질, 이 술수라든지 누적돼 있고, 또 작물에서 또 분비되는 유독물질이 쌓이게 되면 결국 작물 생육이 어려워지는 게 기지 현상의 또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죠. 또 염류지적 시설. 요즘 이제 시설 재배가 보편화되면서 또 시설 토양의 염류지적이 또 가장 큰 문제로 또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류가 과잉 집적해서 생육을 저해한다. 일반 토양은 과잉 시비라도 강우시에다 용탈이 됩니다. 하천이나 지하로 용탈이 되는데, 시설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강우 차단 인공관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우시에 하천으로 용탈돼야 되는데 용탈이 없죠. 차단이 되기 때문에 피복제를 의해서. 그리고 작물이 필요한 양만큼만 정확하게 근건부에 공급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용탈이 없습니다. 오랜 세월 반복되다 보면 결국 시설 재배는 다비 재배를 많이 합니다. 대부분 1년에 여러 차례 수확을 하다 보니까 의도적인 다비 재배를 하는데, 노지 같으면 강우시에 용탈이 되는데 시설은 용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양에 집적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가장 문제가 염류 농도, 과잉, 염류 과잉에 의한 생육 장애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도 장애에 의한 생리 장애가 또 시설 토양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토양의 염류 직접 해소 방법, 이것도 또 많이 또 논의가 될 수 있죠. 그 시설 토양의 염류 직접 해소 방안은
나중에 또 많이 또 소개가 될 겁니다. 또 토양 전염병의 시에 이 주로 가지과 박과 식물들이 연작장애가 오면은 가장 문제는 토양 전염병입니다. 도마도, 가지 풋마름병, 또 고추, 여기에 또 풋마름병, 역병, 탄저병 이런 게 연작장애에 의해서 오는 거죠. 또 인삼의 뿌리썩은병, 완도 잘로병, 수박의 덩굴조gin병, 이건 만할병이라고 하는데 박과 식물의 특성이 또 이 덩굴조gin병입니다. 그래서 연작하다 보면 덩굴조gin병에 의해서 덩굴이 쪼개져서 고사하는 경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박과 식물은 가장 문제가 있고 덩굴조gin병, 가지과 식물은 풋마름병, 역병 이런 게 가장 연작장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죠. 또 토양선충, 토양선충도 특정한 기주를 좋아하는 그런 토양선충이 또 번성할 수 있죠. 또 잡초, 기운자 그러면 잡초를 취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있는데 여기는 경제성 있는 걸 작물을 재배하다 보면 잡초한테 우정당하는 식물이 대다수죠. 그러다 보면 결국 이 잡초와 경쟁력에서 무정을 당하기 때문에 결국 잡초가 번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연작하면 잡초도 번성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죠. 기지의 대책, 연작장애, 기지는 그루타기라고 했죠. 이 대책은 첫째 윤작이죠. 작물을 과를 바꿔가면서 재배하는 겁니다. 윤작 체계는 또 신근성 작물, 또 녹비 작물을 윤작 체계에 넣어서 토양 물리성도 개선해주고 또 토양 비옥도도 높여주는 방법이 이제 윤작 체계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재배법이죠. 윤작 체계. 또 노는 윤작 중에서 노는 답전윤환이라고 합니다. 3, 4년 주기로 논을 썼다, 밭을 썼다. 그래서 답전윤환인데 보통 작을 때는 뭐 2, 3년 주기도 합니다. 보통 그래서 뭐 3, 4년, 2, 3년 주기로 이제 논을 했다, 밭을 했다. 이제 재배하는 걸 답전윤환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밭작물 할 때 주로 이 국과식물을 재배합니다. 이 국과식물은 공중질소를 고정하죠. 근류균, 뿌리옥 박테리아가 이 공중에 있는 질소를 고정해서 콩과식물한테 공급을 해줍니다. 그럼 이 콩과식물이 고사했을 때 그 질소를 토양에 그대로 환원을 시켜주죠. 그래서 윤작체계는 논을 썼다, 밭을 쓸 때는 주로 콩과식물을 심어서 토양 비옥도도 높여주고 또 수확을 해서 경제성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답전윤환은 이 논토양의 가장 이상적인 바람직한 윤작체계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밭을 썼을 때는 선충이나 유해미생물들, 이렇게 이제 호기성 미생물들은 밭을 썼을 때는 아주 번성했다가 논으로 전환하면 이거는 결국 논을 하면은 물로 인해서 토양이 공기가 차단되죠. 그러다 보니까는 토양에 산소 공급이 안 되다 보면 결국 이런 선충이나 유해미생물, 호기성 미생물은 사멸할 수밖에 없죠. 또 육생성 잡초도 논을 쓰면 결국 다 소멸이 됩니다. 또 논으로 한 2, 3년, 3, 4년 쓰다 보면 또 수생성 잡초가 또 번성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또 나중에 답을 쓰면은 수생성 잡초는 또 저절로 사멸이 되죠. 그래서 답전윤환은 잡초 방제도 아주 이상적이고 병원성 미생물도 사멸시키는 가장 바람직한 그런 논토양의 윤작체계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합리적 시비, 연작으로 양분 수탈이 일어난 장애는 결핍된 양분을 공급한다. 이 알아보는 방법이 없죠. 수탈된 거 알아보는 방법이 없죠. 이걸 알아보는 방법은 그 토양에 시료를 떠서 대표성 있게 떠야 되죠. W 해서 여기서 시료 채처든지 또 Z자 이렇게 해서 토양에 시료를 떠서 해당 지역의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갖다 토양 검정을 의뢰합니다. 그럼 거기 면적, 그 다음에 장목, 제일 처음에는
성명, 연락처, 그 다음에 주소, 그 다음에 재배 주소, 재배 면적, 그 다음에 주소, 몇 번지, 그 다음에 재배 작물. 작물마다 양분 요구도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물명을 써줘야 되죠. 그러면 각 시군 농업기센터 국가기관입니다. 거기서 돈 1원 한 푼 받지 않고 다 검정을 해줍니다. 자기네들이 그 장비 다 들여서 그 토양에 부족한 양분, 또 넘치는 양분, 또 오랜 세월 과채 같은 경우는 재배 기간이 길죠. 그럼 중간에 수탈되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비까지도 얼마 해줘라 라고 처방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토양 시비 처방서를 받아서 재배하는 게 가장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방법이죠. 그래서 재배할 때는 미리 토양실을 떠서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갔다가 토양 검정을 의뢰해서 그 결과대로 작물을 재배하면 가장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재배 방법입니다. 돈 안 들어갑니다. 다 무상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연자로 수탈되면 결핍된 양분 아로그로 마법은 거기다 의뢰해서 거기서 처방 다 해줍니다. 여기에는 기비를 얼마, 추비를 얼마 이렇게 다 얘기해주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시비만 해주면 가장 합리적인 시비법이 되는 거죠. 객토 및 한토, 특정 양분이 부족하던가 또 넘쳤을 때 객토를 해주면은 여러 가지 무기성분이 풍부한 흙으로 새로운 흙을 갖다 넣어주든지, 또 아니면 너무 염료가 과잉이 집적되어 있다. 그럼 한토해주는 방법도 있죠. 장비 들여서 그걸 걷어내고 새로운 흙을 넣어주는 방법. 뭐 있을 수 있지만 잘 농업 현장에서 잘 하진 않지만 객토는 의뢰 기본적으로 많이들 하죠. 그래서 객토, 배수, 경운, 뭐 경운도 깊이가리라서 표층에 양분이 집적되어 있는 거를 깊이가리 하면은 결국 희석이 되죠. 그래서 심경이다. 그래서 객토, 심경, 뭐 그다음에 뭐 담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래서 하우스 재배는 뭐 객토, 담수, 또 뭐 흑비작물, 뭐 수수나 옥수수 같이 양분을 많이 써놓은 그 흑비작물 재배해서 또 염료 과잉 집적된 거를 해소할 수 있죠. 또 저항성 대목. 그래서 염료에 집적에 어느 정도 저항성 있는 식물, 또 아니면 저항성 대목, 병원균이나 염료나 여러 가지의 그 토양의 그 불량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대목에다가 접목을 해서 재배하면 연작장을 또 극복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유독물질 제거, 관계 또는 화학적 약재로 제거한다. 병충해 뭐 농약으로 소독한다. 친환경에서는 금지되어 있는 방법이지만 일반 관행농법에서는 유기합성 농약이 뭐 합법적인 영농행위죠. 그래서 사용하는 게 합법적입니다만 친환경농에서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용은 불법이죠. 그래서 제도가 틀립니다. 그래서 윤작에 의해 몇 년간 작물을 조각해 일정한 순서로 동일부장에서 반복해서 생산적으로 재배한다. 제일 처음에 소개해드린 그 용어죠. 그 용어를 조금 좀 변형을 시킨 그런 뜻이죠. 그래서 지력 유지에서 군가작물, 녹비작물을 포함한다. 또 소지 이용도를 위해서 여름작물, 겨울작물을 결합한다. 또 주작물과 식량작물, 사료작물 생산을 병행한다. 또 잡초 경험에서 중경작물이나 피복작물, 또 수익성 높은 작물을 선택한다. 윤작의 작물 선택 방법이죠. 윤작의 효과는 지력의 유지, 증진, 또 기지현상 회피, 잡초 및 병해충, 병감. 병해충도 특정한 작물을 좋아하는 병해충이 번성을 하죠. 연작을 하면. 윤작하면 좋아하는 기주식물이 없어지고 나면 결국 해충 밀도도 낮아질 수밖에 없죠. 답전윤화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그래서 효과는 지력 증진, 잡초 감소, 기지 해소, 수량 증가, 요력 조절, 잡초 발생이 감소한다. 그래서 논으로 쓰면은 수생성 잡초가 번성하다가 화소로 쓰면 또 수생성 잡초는 사멸하죠. 또 육생성 잡초가 번성하면 또 감소해서 또 육생성 잡초
자꾸 또 소멸됩니다. 그래서 제초는 가장 이상적일 수 있죠. 간작. 간작은 수학기가 서로 다르다. 주작물, 부작물이 구별되어 있다. 그래서 주작물, 부작물. 이거는 부작물, 간작물. 그래서 상작, 하작. 부작물, 주작물, 부작물이라고 하고 간작물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거는 수학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수학기가 서로 다르다. 간작은. 장점은 상하작의 적절한 조합에서 지력 상승. 또 하작이 화종에서 일찍 끝낼 수 있으면 결국 간작으로도 가능할 수 있는 거죠. 단점은 작업이 복잡하다. 기계가 좀 불리하다. 이것도 단점이 됩니다. 혼판. 혼판 주로 목초지에서 많이 쓰죠. 북과목초하고 하본과목초를 같이 끓여주면 토양 물리성도 좋아지고 또 북과목초가 영양분 공급도 해주죠. 그래서 이 가축이 먹일 수 있는 영양분을 화분과 북과를 같이 먹을 수 있죠. 그래서 두 종 이상의 종자를 섞어서 파종한다. 뭐 클로버, 티머시, 배치, 이탈리안 아이그레스 거의 북과 목초, 화분과 목초입니다. 혼작. 혼작은 비슷한 종류를 동시에 포장해 섞어서 재배하는 거다. 아까 간작하고 틀린 거는 생육기가 비슷합니다. 간작은 생육기가 틀렸죠. 상작, 하작, 전작물, 부작물이 있었는데 요건 혼작은 생육기가 서로 비슷하다. 요게 간작하고 좀 틀리죠. 그래서 교호작, 간작의 일종이다. 두 가지 이상을 일정한 1항씩 배열해서 재배한다. 그래서 두이랑은 뭐 감자 심고, 두이랑은 고추 심고. 그래서 교대로 1항별로 규칙적으로 반복해서 심는 걸 교호작이라고 하죠. 이것도 간작의 일종이지만 생육기는 거의 같다. 옥수수와 콩의 경우 바람이나 병충해에 대해서 서로 도움으로 양재 소출이 많아진다. 대규모 교호작은 대상재배라고 하는데 이거는 거의 등고선 재배식으로 큰 능선에 이렇게 띠를 둘러 띠 형식으로 재배하는 거죠. 대상재배. 그래서 여기는 뭐 밀, 여기는 무슨 뭐 클로버, 또 뭐 여기는 뭐 밀, 뭐 이런 식으로 교호작 하는 게 이제 이 능선 같은 데는 토양 침식도 방지하고 기업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교호작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또 주의작. 주의작은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게 논두렁 콩이다. 논에는 콩 심고 논에는 벼를 심고 가장자리는 이제 콩을 심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그 주의작은 논에 논두렁 콩이다라고 이해하십시오. 다음에 2절 종묘 생산. 육종의 의외 목적. 육종은 새로운 품종을 만드는 거다. 농업에서는 품종 개량이다 라고 얘기하죠. 육종의 목적은 뭐 수량용대 품질 향상, 병해충 저항력, 재배 환경, 적응성 향상, 파종, 이식 등의 작업성 향상. 품종. 종은 문, 강, 목, 과, 속골 6개 단위 중에 가장 기본적인 단위죠. 그래서 배추다, 무다, 뭐 가지다, 이게 다 종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 품종은 종 중에서 성질이 비슷하다. 비슷한 거를 계속적으로 나타내는 개체들이다. 사과다. 사과 중에 후지다. 또 뭐 여기 홍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품종이 같은 종 중에서 분화된 거죠. 또 도마도, 배추, 사과의 종인데 도마도는 종인데 그 안에 이제 수파탑이 있고 포용이 있고 뭐 따로 여러 종류가 있죠. 품종이죠. 배추는 배추 중에 원의 1호, 사과 중에 뭐 후지. 이건 종이고 이건 품종이죠. 그래서 사과 중에 품종이 뭐냐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죠. 그래서 품종의 특성은 같은 품종 개체들이 다른 품종과 차이가 나는 것. 이게 품종 특성입니다. 그래서 다수성이냐, 저온성이냐, 내병성이냐, 뭐 장간종이냐, 단간종이냐 이게 품종 특성이 되죠. 우량 품종. 생산성이 우수한 것 우량 품종이죠. 이거 꼭 외워두십시오. 우량 품종의 조건 3가지. 균일성, 우수성, 영속성. 이거는 꼭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균일성, 우수성, 영속성. 우량 품종의 조건. 우량 품종의 6종의 단계. 요거는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단 변이.
변이라는 건 같은 양친에서 태어난 개체들 사이에 비유사성이 나타나는 것이 이제 변이입니다. 이 변이는 육종의 소지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육종학에서는 여러 가지 또 변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뭐 자연 변이도 있지만 뭐 교잡이나 또 배수체, 생물공학 이런 걸 이용해서 약품 처리라든지 방사선 처리해서 또 변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육종 방법, 도입 육종, 선발 육종, 교잡 육종, 또 육종 방법이 6가지가 있죠. 그래서 도입 육종은 외국에서 육종으로 로열티 주고 사서 쓰는 겁니다. 가장 편한 방법이죠. 그렇지만 금국조는 종속국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도입 육종은 로열티 주고 쓰지만 결국 종속국이 되고 있다. 될 수 있다. 선발 육종은 계속 재배다 보면 특출하게 좀 좋은 종자가 나올 수 있죠. 그걸 선발해서 다음에 다시 파종하면 점점 이제 품종이 좀 우수한 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교잡 육종. 이거는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여교잡법입니다. 이 벼의 경우 A라는 품종은 품질과 수량이 아주 우수하다. 단 도열병이 약하다. 근데 B라는 품종은 품질이나 이 수량은 우수하지 않은데 도열병에 강하다. 그러면 도열병 강한 B의 그 강한 인자를 A에다 전이시켜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교잡법은 양친에서 나온 개체에다가 다시 양친에 A나 B를 곱해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여교잡법이다. 요건 육종력과 아주 좀 탁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잡종낭세 F1을 만드는 거죠. 가장 많이 쓰는 겁니다. 우리 농업 현장에서. 그래서 다수학성, 균일성, 강화성, 내변성. 잡종낭세라는 거는 양친의 능력 이상의 능력을 나타내는 게 잡종낭세예요. 육종이죠. 그다음에 돌연변이는 어버이 없던 형질이 어머나 갑자기 나타나는 게 돌연변이죠. 이게 육종의 소재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무슨 배가 이 신고였는데 어느 배는 하나 봤더니 신고가 아니더라. 그래서 먹어봤더니 품질이나 뭐 여러 가지가 나무랬겠다. 그래서 그 눈을 가지고 여기저기 접목을 해서 개체수 눌려놔서 그래서 품종 등록을 하면 하나의 종이 품종이 탄생하는 거죠. 그래서 주로 많이 하는 게 이제 아주 어린 눈이 변이가 생겨서 다른 품종이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돌연변 육종법이죠. 또 배수체 육종. 배수체 육종은 가장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는 게 씨없는 수박이죠. 씨없는 수박. 우리가 씨없는 수박은 우장춘 박사를 알고 있죠. 하지만 사실은 우장춘 박사는 우리나라의 씨없는 수박을 생산해서 도입해서 그 방법을 도입해서 씨없는 수박을 생산해낸 그런 소개를 해준 결과가 되죠. 실제로 씨없는 수박은 일본인 기아라 시토시라는 그런 학자가 씨없는 수박을 육종했는데 이 육종의 토대는 우장춘 박사가 동경제국대학 박사학위 논문이 이 종의 이론이다. 종의 합성 이론. 그 이론을 토대로 해서 씨없는 수박을 육종법을 개발한 거죠. 그래서 이 수박, 이 2배체 수박에다가 코리친 처리합니다. 처리하면 4배체가 됩니다. 이 체세포는 유사분열하지만 생식세포는 감수분열합니다. 그래서 감수분열하면 2N이 되죠. 이거를 2N을 기존의 2배체에다가 교배시키면 이것도 감수분열은 N이 되죠. 요 두 개 2N하고 N을 교배하면 플러스 2N하고 N을 교배하면 3배체가 되죠. 다시 코리친 처리하면 2N 4배체가 되죠. 코리친 처리해서 여기 감수분열하면 2배체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 2배체는 감수분열되면 N이 되죠. 그래서 2개 교배하면 3N이 되죠. 3N이 되는데 염색체는 2N 이퀄은 22개입니다. 염색체 수가. 근데 3N은 33개가 되죠. 33개는 체세포가 감수분열이 안 됩니다. 22개는 11대 11 감수분열이 되는데 이거는 감수분열이 안 되죠. 그래서 배우자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씨없는 수박이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배수체 육종법인데 요 근래는 이 법을 잘 안 씁니다. 이거는 종자 생성도 좀 어렵고 과정도 어렵고 또
생산된 농산물이 품질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요즘은 잘 안 쓰는 방법이고, 지금은 꽃가루에다 방사선처리해서 불임의 꽃가루를 만들어서 그걸 교배시켜서 시험원수박을 만드는 방법이 있죠. 또 생명공학적, 생물공학적 이용, GMO죠. 이 육종법이 이제는 앞으로 육종 회사들이 눈독을 들이는 게 유전자 조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무슨 종교단체나 사회단체가 계속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이 기존의 재래식 육종법으로 이제 한계가 왔다. 가장 재래식 육종법의 약점은 종의 장벽이 있다. 종을 넘어서는 교배가 안 됐다. 근데 이 GMO는 종의 장벽을 타파했습니다. 그래서 식물과 동물, 동물과 미생물, 미생물과 식물, 유전자 교배가 다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종이 하나 또 창성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신의 영역에 도전한 거다, 뭐 이렇게까지도 극단적인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GMO라는 거는 유전자를 인공적으로 분리하든지 그것도 딴 데 결합해서 기존의 자연 번식법으로 나타날 수 없는 유전자는 형질을 발현시키는 육종 기술입니다. 이 유전자 조작을 농산물에 하면 유전자 조작 농산물이 되죠. 그 농산물을 가공하면 유전자 조작 식품이 되는 겁니다. 유전자 농산물을 식용하는데 인간에게 해가 되는다, 안 된다는 지금 계속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죠. 유전자 조작은 뭐 이런 계통을 갖죠. 쓸모있는 유전자 찾아서 요거를 도입을 하는데, 도입하고 나서 안정성 조사한 다음에 새로운 품종으로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체종은 이제 종자를 팔기 위해서 작물을 길러서 거기서 종자를 받는 거죠. 그래서 육종의 마지막 단계다. 번식 목적으로 종자 생산하는 거다. 체종 시 주의할 거는 다른 꽃가루가 거기에 혼이돼 만들죠. 또 이 체종포에 보면 이형주가 생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좀 다른 성격을 띤 이형주가 있을 때 그걸 잘 뽑아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어느 정도 좀 경험이나 지식이 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런 게 하나 포장했다면 전부 유전자가 다 교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물질이 섞이지 않아야 된다. 최종 단계는 기본식물, 원원종, 원종, 고급종. 이 부분도 외우고 계시면 되죠. 최종 단계, 이 단계다. 이렇게 외우고 계십시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육종법까지 해서 마치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